지금 부인께서 지금 도이치모터스 이거 지금 주가 조작에 연루돼 있다는 말이 많은데. 네, 이런 뭐 잠깐 답변 듣고 심상 정보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청년하고는 무관한 일이지만 제가 답을 좀 해드리죠. 그러시죠. 네.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그 대장동 그 게이트에 비해서 그 작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검찰에서 연인원을 더 많이 투입해서 했고 아직까지 뭐 무슨 문제점이 드러난 적은 없습니다. 저는 공익 환수를 설계했고 국민의힘은 배임을 설계한 겁니다. 그쪽이 부정부패를 설계한 겁니다. 대장동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 시장인 이재명 후보께서 하신 것이고 여기서 나온 돈 8,500억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전혀 지금 검찰이든 뭐 조사도 안 하고 특검도 안 되지 않습니까?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면서 3월 3일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그런데 이게 민주당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지금 윤석열 후보께도 한번 의견을 여쭤보시면 좋을 텐데.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어제 말 오늘 말 이게 다소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 후보께도 의견을 물어봐 주시면. 아이고 물어보는 건 제가 이제 아니, 한데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이 안 하려는 게 아니고. 너무 탓하지 마시고 일단 제가 그런데 배우자 의전 문제는 이게 사생활이 아닙니다. 제가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이니까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전에 공개하신 우리 김건희님의 계좌와는 다른 계좌가 이제 발견이 됐고. 지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자료들이 어떻게 언론에 유출이 돼가지고 뭐를 의미하는 건지도 알 수가 없고 성공적으로 잘 견뎌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 건진법상과 무슨 법상과 하는 사람이 이만희를 건들면 영매라서 당신한테 피해가 갑니다 라는 말을 듣고 압수수색을 포기했다. 근거 없는 이런 네거티브 가지고 말씀을 막 하십니다. 법무부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는요, 그건 완전히 쇼입니다. 또 35조 원 지원 얘기를 또 하셨다가? 저는 안 했습니다. 그 당에서 한 게 정확하게 알고 얘기해요. 당에서 지금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악이고 이 취업이 이제 바늘구멍인데 그 시장 재직 시절에 그 성남산업진흥원을 보면은 34대 1, 이제 68명이 지원해서 2명을 뽑고 또 어떨 때는 35대 1로 140명이 지원해서 3명을 뽑는데 이 대부분이 뭐 선거운동을 했던 선거대책본부장의 자녀라든지 또 시장직 인수위원회 자녀라든지 이렇게 해서 성남 산하의 이 중요한 일반인들이 가기가 쉽지가 않은 이런 데에 막 들어가는데. 지적하신 내용은 전혀 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이미 감사원에서 수차례 감사를 해서 문제가 없고 공개 경쟁 시험으로 뽑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부인께서 지금 도이치모터스 이거 지금 주가 조작에 연루돼 있다는 말이 많은데 후보님 얼마 전에 그 5월 달 이후로는 뭐 거래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 후에 거래를 수없이 했다는 수십억 수십 차례 거래가 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 같은 건 피해자가 수천 수만 명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공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점 한번 설명해 봐 주시죠. 계속 그런 얘기 하실 건지. 네, 이런 뭐 잠깐 답변 듣고 심상 정보 바로 드리겠습니다. 꼭 지금 말씀하셔야 되겠습니까? 타이밍이? 예. 그럼 좀 심상 정보 먼저 지금 꼭 하셔야 되겠다니까 듣고 윤 후보께. 이건 주도권 토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저 두 후보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건 지금 청년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다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청년 얘기 한정해서 하고. 청년하고는 무관한 일이지만 제가 답을 좀 해드리죠. 그러시죠. 네. 뭐 검찰에서 한 2년 이상을 관련되는 뭐 계좌와 관계자들 뭐 별건의 별건을 거듭해 가면서 조사를 했고 우리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그 대장동 그 게이트에 비해서 그 작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검찰에서 연인원을 더 많이 투입해서 했고 아직까지 뭐 무슨 문제점이 드러난 적은 없습니다. 저는 공익 환수를 설계했고 국민의힘은 배임을 설계한 겁니다. 그쪽이 부정부패를 설계한 거죠. 제가 답변해야 됩니까? 윤 후보님이 답변해야 됩니까? 대장동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 시장인 이재명 후보께서 하신 것이고 저 박상도든 뭐 박영수 변호사든 간에 여기서 나온 돈 8,500억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전혀 지금 검찰이든 뭐 조사도 안 하고 특검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자금이 지금 누구 주머니에 있고 어디에 숨겨져 있고 어디에 쓰였는지 반드시 진상규명이 확실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면서 3월 3일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그 취지에도 매우 부합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이게 민주당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지금 윤석열 후보께도 한번 의견을 여쭤보시면 좋을 텐데. 저 다른 사안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 트랙도 동원하라 이런 지시까지 하셨는데 좀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또 견해가 조금씩 하시는 말씀이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어제 말 오늘만 이게 다소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을 좀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차별금지법은 제정해야 된다. 단 한 사람도 차별과 혐오에 방치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이 민주국가의 대통령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윤 후보께도 의견을 물어봐 주시면. 이거 물어보는 건 제가 이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안 하려는 게 아니고. 너무 탓하지 마시고 일단 제가 민주당의 이게 당론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제기한 거기 때문에 먼저 의지를 가져야 그다음 제가 법안도 제시돼 있어요 이미.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후보 가족의 사생활 문제로 이슈를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의전 문제는 이게 사생활이 아닙니다. 배사무관의 인사권이 바로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제가 이 사안을 배우자 리스크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 본인 리스크로 보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워낙 가까운 사적 관계에 있던 사람이 이제 별정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주로 공무에 관련된 일을 도와줬고 그러다 보니까 경계를 좀 넘어서서 사적 관계에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변명의 여지 없이 제 불찰이고 제가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이니까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네, 이게 단순한 불찰이었으면 제가 오늘 거론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남시장부터 11년간 사실은 배우자에게 비서실을 만들어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님이 2017년에 대통령 후보 나오셔서 사실상 5년간 대선 준비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 기간에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저도 잠깐 답할 기회를 주시면 아니 제가 네. 질문을 드린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윤석열 후보님. 윤 후보께도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일전에 공개하신 우리 김건희님의 계좌와는 다른 계좌가 이제 발견이 됐고 또 수상한 거래 내역도 지금 나온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자료들이 어떻게 언론에 유출이 돼가지고 뭐를 의미하는 건지도 알 수가 없고 처음에 재작년 이맘때 등장했던 그 경찰의 첩보가 어디 뉴스타파에 넘어가서 나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해명을 했고요. 부족한 점이 없을 수 없겠지만 지금까지 봐서는 성공적으로 잘 견뎌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재명 후보께서는 우리 정부의 지금 K방역이 그래도 성공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안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 얘기를 안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 후보가 지사로 계시던 동안에 경기도 코로나 피해 지원 예산이 작년 9월까지 2조 7,686원 이제 됐는데요. 갚았습니다. 재정으로. 예. 근데 소상공인 지원에 쓴 거는 0원이에요, 0원. 다 이렇게 재난지원금으로 나눠주셨어요. 예.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시는 보편적인 재난지원금의 원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은 그들의 권리인데 그걸 주고 나서 그다음에 이야기를 해야지 그걸 가지고 자꾸만 내 정책 마케팅에 쓰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이재명 후보 답변이 필요하신 거겠죠? 네, 마음대로 하십시오. 예. 일단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 소상공인에 대한 대규모 지원은 정부 몫이었고 저는 그 외에 추가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건진법상과 무슨 법상과 하는 사람이 이만희를 건들면 영매라서 당신한테 피해가 갑니다 라는 말을 듣고 압수수색을 포기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갔어요. 오늘 아주 보니까 방어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좀 돌아가면서 합시다. 근거 없는 이런 네거티브 가지고 말씀을 막 하십니다. 법무부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는요. 그건 완전히 쇼입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 지시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하는 기자들이 다 그때 웃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는 우리 이 후보님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뭔가 튀는 행동을 좀 하고 싶어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그 대검에 있는 간부들이 장관한테 그런 모양이에요. 총장이 이거 압수수색 할 텐데 장관이 선수를 치십시오. 네, 그래서 이거를 그렇습니다. 언론에 풀면서 압수수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코미디 같은 쇼죠. 예, 다 웃었습니다. 윤 후보님 제가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압수수색 잠깐만요. 사회자가 잡아주십시오. 조사권을 가지고 도지사의 조사권으로 우리 윤 후보님은 정말로 앞뒤가 다르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당장 얘기를 해보면 50조 원 지원 얘기하시다가 그거 내가 당선돼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35조 원 지원 얘기를 또 하셨다가 저는 안 했습니다. 그 당에서 한 게 정확하게 알고 얘기했어요. 당에서 한 게 어제도 후보께서 하신 것과 같지요. 아니요. 14조가 나왔으니까 더해서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35조 원. 그러니까 14조밖에 안 했기 때문에 50조를 맞추라는 얘기죠. 우리 당에서는. 또 그랬습니까? 총액이 35조 원이 아니고요? 네네. 저는 35조 원으로 들었는데 여하튼. 네. 그런데 그 조건을 붙이셨지 않습니까? 이미 확정된 예산을 깎아서 해야지 국채 발행만 안 된다. 이미 확정된 예산을 어떻게 깎습니까? 저는 뭐 그런 그러니까 얘기 한 사실이 없으니까 아니, 없는 말 만들어서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조건을 그렇게 붙였다 그 말이죠. 네. 그 조건 처리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아니 저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철회하고 말 것도 없고 그리고 민주당 정권이니까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즉각 100일 이내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안철수 후보 발언 드리겠습니다.